send out. Yeah. Ask him if they're available. Who do you think? Okay. 네,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및 분산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음원 및 시그니처 저장 방법이라는 논문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송공학회에 실린 논문이고요. 먼저 현재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엄청난 양의 컨텐츠가 생성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음원 사용과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에 관한 음원을 사용하여 크리에이터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얼마 전 트위치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소유자가 대규모 저작권 클레임을 걸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영상을 많이 이게 몽땅 지워야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산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음원의 특징을 담은 오디오 시그니처를 추출해서 각 음원을 구분하고 블록체인과 분산 저장 시스템에 저장하고 음원의 저작권을 검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조 뮤직이라는 이제 음원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사진에 있는 가수는 이모진 힙이라는 가수인데, 뭐 그래미 상도 받고 되게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이제 2015년에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용자가 음원을 구매했을 때 금액이 이제 균등하게 이제 프로듀서, 작사가 엔지니어에게 이제 곡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게 우조 뮤직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음악 플랫폼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음원에 관한 보상을 창작자에게 온전히 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창작자는 자유롭게 창작물을 판매 가능하고 자신이 창작물에 대한 권한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원 사용 비용 결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우조뮤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에 가입하고 우조뮤직을 사용하겠다는 서명을 한 후에 자신이 창작자로 등록하고 싶을 때는 이제 0.05이더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은 꽤 높은 금액인데. 네, 지금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저거 10만 원 하고 이랬을 때 얘기지. 네네. 근데 이제 자신이 음원을 그냥 구매하기 위해서는 따로 지불할 필요는 없고, 그 음원에 대한 이더만 지불하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검색한 후에 지불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조뮤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아니어서 그 사이트 내에 많은 음원이 이제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음원 사이트에 비해서 음원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조뮤직의 저작권 관리 방법으로는 최초 생성된 음원에 대하여 고유 아이디를 생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고유 아이디와 해당 음원의 거래 관련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제 두 가지 크리에이션 파트와 라이트 파트를 나눠서 음원의 기본 정보는 크리에이션에서 관리하고, 음원과 관련된 권리 및 권한은 라이트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조뮤직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불법 복제 음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음원 말고도 JPG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방식만 이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G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을 보시면 각 블록 트랜잭션에서 데이터 원본의 이미지 파일을 제외한 메타데이터, 뭐
이미지 크기라든지 이미지의 이름 등의 메타데이터들만 존재하게 되고 그 이미지 파일을 검증 및 접근 가능하게 되는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음원의 특징을 추출한 오디오 시그니처가 트랜잭션 데이터에 포함되어 이후에 생성될 블록들과 비교해서 저작권을 확인 가능하게 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블록 생성의 제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먼저 검증하게 되고요. 이제 오디오 시그니처를 이제 음원에서 추출한 10개의 표본을 추출한 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용량이 이제 6.4MB입니다. 근데 6.4MB도 블록체인에는 담기 어렵고 추출한 오디오 시그니처를 트랜잭션 데이터로 포함시키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P2SH와 IPFS를 접목해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P2SH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래자들이 공개키를 모아 하나의 교환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참여자들의 공개키를 한 번에 이제 모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20바이트의 고정 크기의 잠금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개키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축소된 오디오 시그니처 값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단순한 형태의 음원 저작권만을 검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IPFS도 같이 도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70MB의 파란 원본 파일이 있는데 각 노드의 원본 파일 해시값 예를 들어서 9627의 특정 문자를 이제 ABC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나누게 됩니다. 각 노드들이 9627의 해시값을 갖는 원본 파일로 분할되었음을 알기 위함이고요. 대응값으로 자신이 저장된 저장소의 위치를 갖고 있으므로 원본 파일로 통합,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 9627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 기존 원본 파일에 위에 그냥 숫자를 네네 막 그렇습니다. 하나? 각 이제 맨 처음에 생성되는 그 원본 파일에 나오는 해시값을 의미합니다. 이걸 9627로 여기선 예시로 든 것이고요.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해서 네, 거기에 원본 파일 해시값에 이제 특정 문자를 이제 지금은 보시면 3개로 나눠서 ABC로 특정을 하고 ABC를 앞에 이제 붙여서 뒤에 원본 해시값을 로로부터 다 파생된 거죠. 네, 그 원본 파일로부터 왔음을 이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 구조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오디오 시그니처 및 음원 파일 저장 방법의 구조이고요. 생성된 오디오 시그니처 음악 파일의 해시값을 트랜잭션 데이터에 추가해서 블록체인에 포함하게 되고 시그니처 파일과 원본 파일은 블록체인에 직접 올리지 못하므로 IPFS를 통해 여러 노드로 분할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해시값을 통해서 시그니처 파일이나 원본 음원 파일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블록체인 데이터는 이제 오디오 시그니처 음원의 해시값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탐색을 통해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의 검증이 가능하고 트랜잭션 데이터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PFS와 HTTPS의 네트워크 속도 비교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7메가나 70메가 정도에서는 두 시스템의 속도 비교 차이가 잘 안 나는데 이제 700메가 정도의 비교적 큰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IPFS가 HTTP보다 2초 정도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700메가보다 더 큰 데이터인 경우에는 더 많은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IPFS에서 이제 고용량 음원을 파일을 관리하고 처리하기에 알맞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연구 주제로 이쪽 대용량 데이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IPFS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접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에 어떻게 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5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하나씩 지금 5년짜리 프로포zal 쓰고 있는데 지금 네, 5년짜리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네. 일부에 뭐 네. 스페시픽한 이슈가 뭔지가 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네, 제가 오케이, 그래.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네. 있나? 막내가 마지막입니다. 어.